한편 국민의힘은 이 가처분 신문 기일을 2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문에 등장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의 신문 일정은 2주로 연기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준석 대표는 또 정진석, 비대위 다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연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쪽의 신문 기일은 2주 연기됐고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신문 일정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신문 연기해달라고 할 것이다. 생각해도 그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양금희 대변인이 이준석을 제명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명 후에 신문 기일이 잡히도록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추정은 소설이에요? 네, 저는 그걸 소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는 소설이 현실이 됐다라고 비꼬았는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신문기일 연기한 걸 두고서도 신경전이에요. 엄청난 신경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준석을 제명하고 나서 신문에 등장하기 위해서 기일을 미룬 거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신문기일 연장한 게 뭐 그런 뜻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인지 현 대표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 신청서를 조금 늦게 내가지고 그 신청서가 그 국민의힘에 송달된 게 어젠가 송달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제 송달됐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쓰는 게 아마 시간적으로는 좀 그렇고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가처분이니까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문 연기는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2주 정도 필요합니다. 되게 2주 단위로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들한테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갖다가 서로 간에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늘 신문은 뭐가 있냐면 전국이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 기일은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첫 번째 가처분에서 그 전국이 의결 관련해 가지고는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제일 이제 메인은 과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될 건데 그 전에 전국이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번에도 각하 결정을 내릴지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는 직무정지를 먹였고 소위 이번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직무정지 먹이겠다. 그리고 다른 비대위원들에게도 직무정지 먹이겠다라는 노림수인데 이번에도 그 노림수가 통할이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지난번하고 상황은 좀 틀리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처분이 인용됐던 이유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남아 있고 최고위원도 한 명 남아 있고 정책위의장도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냐라고 이제 담당 재판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그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여지가 있었던 건데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번에 바뀐 당원은 참 제가 봐도 좀 허접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허접하게라도 바꿨지만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해석 여지를 갖다 없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냐라고 또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틀렸기 때문에 자신이 옛날만큼 지난번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완전히 기각될 거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면 정치인 이준석은 본인을 당대표로 뽑아준 본인의 당에 대해서 과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글쎄요, 그 정도에서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에서 빠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했을 때 빠져라. 지금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까지 또 가처분 신청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야말로 개가 짖든 닭이 짖든 기차는 달린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고 또 나는 내 당원 가입시킨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오늘 갑자기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젊은 세대조차도 윤석 대표의 어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라면 윤석 대표도 이제는 조금 물러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세월은 내 편이다. 즉 윤석열 정부의 시간은 5년도 안 남았고 4년, 3년 이렇게 가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60년의 긴 세월이 남았다. 이런 생각으로 길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아하. 그렇다 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않는 자기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분분합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예전에 뭐 제가 흑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 예고가 갈 때까지 가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예.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좀 다른 면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아침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이제 하다가 왔거든요. 제가 10년 전에도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예요. 정말 새록새록 참 훌륭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10년 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10년 전하고 내용이 똑같은 그 내용이 새록새록 다가서느냐? 한국 정치가 하나도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유의미하게 좀 들어봐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정진석 부의장이 사법 자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일에 대해서 웬만하면 사실은 왈가왈부를 안 하고 판단을 안 했거든요, 재판부가.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도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문제를 자꾸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자꾸 사법부로 들고 와서 가처분 어쩌고 하는 거를. 그래서 아마 2번 연속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사법 자제라고 하는 표현을 동원해서 법원에 이제 약간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집요하게 당을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 선거 기간 혹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라고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하고 있었던 당대표를 이렇게 일정하게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본인이 임명해놓고 본인이 찍어내기를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입니다. 본인의 그 대통령 선거 시기에 그 기무사의 댓글 공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사를 막 조여오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의 어떤 사적 문제를 가지고서 찍어내기를 하면서 엄청난 정책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당 안의 일이긴 합니다만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민생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곤함을 좀 덜 주든지 하는 그런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법원이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이번에 모두 기각한다면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추가 가처분을 할 명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법적인 가처분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